김선영 씨는 새벽 5시에 일어났다. 이미 몸에 밴 습관이었다. 아들 민호와 며느리 지은이가 맞벌이를 하다 보니 집안일을 제대로 챙기기 어려워하는 것을 보고 있을 수가 없었다. 특히 며느리 지은이가 임신 초기라는 사실을 안으로는 더욱 마음이 쓰였다. 아이고, 이 새댁이 입덧까지 하는데 어떻게 반찬을 제대로 차려 먹겠어. 선영 씨는 혼잣말을 하며 앞치마를 둘렀다. 멸치를 우려낸 육수에 시금치 된장국을 끓이고 돼지고기 불고기를 양념에 재워볶았다. 애호박전도 부치고 콩나물 무침도 정성스럽게 만들었다. 손이 많이 가는 일이지만 뱃속에 손주 생각을 하면 전혀 힘들지 않았다. 오전 9시쯤 선영 씨는 큰 보온백에 반찬통들을 가득 담았다. 아들 부부가 출근한 후 빈 집에 들어가 냉장고에 반찬을 정리해 놓는 것이 일주일에 두세 번씩 반복되는 일상이었다. 며느리 지은이가 고마워하며 비밀번호를 알려준 지도 벌써 6개월이 지났다. 4982번이었지. 선영 씨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조용한 거실을 가로질러 부엌으로 향했다. 냉장고 문을 열고 하나씩 반찬통을 정리하며 지난번에 가져다 준 반찬들이 얼마나 줄었는지도 확인했다. 다행히 잘 먹네. 마지막으로 냉장고 문에 메모를 붙였다. 지은아, 시금치 된장국은 물 조금 더 넣고 끓이렴. 불고기는 오늘 저녁에 먹고. 엄마가. 선영 씨가 현관문을 나서려던 순간 며느리 지은이가 급하게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다. 어머니? 아, 지은아. 깜짝이야. 왜 이렇게 일찍 들어와? 회사에 급한 서류를 놓고 와서. 지은이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어머니, 혹시 방에 들어가셨어요? 응? 방? 아니야. 부엌에만 갔다 왔어. 반찬 넣으러. 지은이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선영 씨를 바라봤다. 그리고 급히 집 안으로 들어가더니 침실로 향했다. 잠시 후 지은이의 비명 소리가 들려왔다. 없어졌어. 선영 씨는 현관에서 망설이다가 결국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다. 지은아, 뭐가 없어진 거야? 지은이는 화장대 앞에서 서랍을 뒤지고 있었다. 얼굴이 창백했다. 목걸이가. 결혼기념일에 민호 오빠가 선물해준 목걸이가 사라졌어요. 목걸이? 네, 여기 화장대 위에 있었는데. 지은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명히 어젯밤에 여기 놓고 잤는데. 선영 씨는 지은이 옆에서 함께 찾아보려고 했지만 지은이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 순간 선영 씨는 며느리의 시선에서 차가운 의심을 읽을 수 있었다. 지은아, 설마. 어머니, 정말 방에는 안 들어가셨죠? 선영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며느리가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지은아, 내가 왜 내 목걸이를. 아니에요. 그냥 혹시나 해서 물어본 거예요. 하지만 지은이의 표정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눈빛은 차갑고 경계심으로 가득했다. 그 목걸이가 얼마나 비싼 건데. 응? 아니에요. 혼잣말이었어요. 선영 씨는 더 이상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랐다. 이런 상황이 처음이었다. 며느리와 이렇게 어색한 공기가 흐른 적이 없었다. 그럼 나는 갈게. 네, 어머니. 지은이의 대답은 냉담했다. 평소처럼 안녕히 가세요라는 인사도, 고생하셨어요라는 감사 인사도 없었다. 선영 씨는 집을 나서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봤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그 다음 주 선영 씨는 평소처럼 반찬을 만들어 아들 집으로 향했다. 하지만 비밀번호를 눌렀을 때 문이 열리지 않았다. 4982번 맞는데. 다시 한번 천천히 눌러봤지만 여전히 문이 열리지 않았다. 혹시 실수했나 싶어 몇 번 더 시도해봤지만 결과는 같았다. 비밀번호를 바꿨나? 선영 씨는 보온백을 들고 한참을 서 있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볼까도 했지만 왠지 그러기가 어려웠다. 목걸이 사건 이후로 며느리의 차가운 반응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결국 선영 씨는 반찬을 다시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다. 며칠 후에도 같은 일이 반복되자 선영 씨는 아들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호야,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세요?
그게 집 비밀번호가 바뀐 것 같은데? 전화 너머로 민호가 잠시 침묵하는 소리가 들렸다. 네, 바뀌었어요. 왜 갑자기? 그냥 보안상 가끔 바꾸는 게 좋다고 해서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어딘지 어색함이 묻어났다. 선영 씨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더 묻지 않았다. 그럼 새 번호를 알려주겠니? 그게 지은이가 아직 안 정했대요. 정해지면 알려드릴게요. 그래. 전화를 끊고 나서 선영 씨는 허탈함을 감출 수 없었다. 뭔가 아들도 이상했다. 평소 같으면 즉석에서 새 비밀번호를 알려줬을 텐데 일주일이 지나도 새 비밀번호 연락은 오지 않았다. 선영 씨는 반찬을 만들어 놓고도 전달할 방법이 없어 답답했다. 며느리 지은이에게 직접 연락을 해볼까도 했지만 목걸이 일 이후로 지은이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두려웠다. 어느 날 저녁 선영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호야, 엄마야. 반찬을 만들어 놨는데 언제쯤 새 비밀번호를 알려줄 수 있을까? 엄마,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 번호 4개 알려주는 게? 선영 씨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다. 엄마, 죄송해요. 그런데 당분간은 뭐? 그냥 반찬은 안 가져다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선영 씨는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 지은이가 직접 해보겠다고 해요. 임신했다고 해서 너무 의존하는 것 같다고. 의존이라니. 내가 좋아서 해주는 건데. 엄마,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목소리를 낮추라고? 민호야, 너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니? 민호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며느리 기분도 좀 이해해주세요. 며느리 기분? 무슨? 그때 선영 씨는 깨달았다. 목걸이 사건 말이다. 설마 지은이가 아직도 나를 의심하는 거니? 엄마, 그렇구나. 그래서 비밀번호도 안 알려주고 반찬도 거절하는 거구나. 선영 씨의 목소리가 크게 떨렸다. 민호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내 엄마가 며느리 목걸이를 훔쳤을 거라고 생각해? 엄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긴 뭐가 아니야. 지금 나를 도둑 취급하고 있잖아. 선영 씨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다. 50년 넘게 살아오면서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다. 내가 언제 남의 물건에 손을 댔다고. 언제 그런 짓을 했다고. 엄마, 진정하세요. 지은이도 그런 뜻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라고? 그럼 뭐야? 비밀번호 바꾸고 나한테 연락도 안 하고 이게 뭐야? 선영 씨의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다. 분노와 서러움이 뒤섞여 터져 나왔다. 내가 6개월 동안 새벽부터 일어나서 반찬해주고 집 치우고 그게 뭐가 잘못됐다고. 엄마, 너희가 고마워하는 줄 알았어. 내가 뱃속 손주 걱정되어서 한 일인데. 눈물이 목에서 울컥 올라왔다. 하지만 선영 씨는 울고 싶지 않았다. 억울함과 분노가 더 컸다. 민호야, 너마저 나를 의심하는 거니? 엄마, 저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왜 며느리 편만 들어? 민호가 한숨을 깊게 쉬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 지금 지은이가 많이 예민해져 있어요. 임신 때문에. 임신이 핑계가 되나? 그럼 나한테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민호야. 선영 씨의 목소리가 절규에 가까워졌다. 내가 장가갈 때 엄마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니? 며느리 잘해드리라고, 우리 며느리 힘들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했잖아. 엄마. 근데 지금 뭐야? 내가 며느리한테 뭘 잘못했다고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해. 선영 씨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온몸이 떨렸다. 좋아. 알았어. 내가 도둑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럼 앞으로 절대 연락하지 마.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연락하지 말라고. 도둑으로 취급당하면서까지 반찬 해다 줄 엄마 없어. 선영 씨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손이 너무 떨려서 핸드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다. 그 다음 날부터 민호는 엄마에게 계속 전화를 했지만 선영 씨는 받지 않았다. 핸드폰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받고 싶지 않았다.
무엇을 말한들 달라질 게 있을까 싶었다. 며칠 후 민호는 직접 엄마 집을 찾아왔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선영 씨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엄마, 저 민호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가. 집에 가. 엄마, 이야기 좀 해요. 할 말 없어. 가라고. 민호는 1시간 넘게 문 앞에서 기다렸지만 선영 씨는 끝내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그 후로도 민호는 매일 전화를 걸었지만 선영 씨는 받지 않았다. 가끔 문자 메시지가 왔다. 엄마, 오해해요. 지은이도 미안해해요. 엄마, 밥은 드세요? 걱정돼요. 엄마, 한 번만 통화해주세요. 하지만 선영 씨는 모든 메시지를 읽고도 답장하지 않았다. 선영 씨는 집에서 혼자 지내며 그동안의 일들을 곱씹어 보았다. 정말 자신이 뭔가 잘못했던 걸까? 너무 자주 찾아간 것일까? 며느리에게 부담을 준 것일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할 수 없었다. 자신은 그저 며느리와 뱃속 손주 걱정에 정성껏 돌봐준 것뿐인데 왜 도둑 취급을 받아야 하는가? 내가 평생 그렇게 살았다고. 선영 씨는 혼잣말을 하며 한숨을 쉬었다. 시장에서 물건값을 더 주고 온 적은 있어도 남의 물건에 손을 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런 자신을 며느리가 의심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더욱 서러운 것은 아들의 태도였다. 엄마 편을 들어주기는커녕 며느리 편에서 엄마를 달래려고만 했다. 마치 엄마가 잘못한 사람인 것처럼. 내가 그 애를 그렇게 키웠나.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선영 씨는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다. 그때 저 멀리서 며느리 지은이를 발견했다. 지은이는 배가 제법 불러와 있었다. 임신 5개월 정도는 된 것 같았다. 선영 씨의 마음이 복잡해졌다. 손주에 대한 그리움과 며느리에 대한 서운함이 뒤엉켰다. 지은이도 선영 씨를 발견했는지 잠깐 시선을 마주쳤다. 하지만 곧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며 서둘러 자리를 떴다. 선영 씨는 그 모습을 보며 더욱 상처받았다. 마치 자신이 정말 도둑이라도 되는 것처럼 피해가는 며느리의 모습이 너무도 서러웠다. 그로부터 며칠 후 저녁 늦은 시간에 급하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선영 씨가 문을 열어보니 지은이가 서 있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어머니. 지은아, 너 왜? 지은이가 갑자기 무릎을 꿇으며 큰 절을 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선영 씨는 깜짝 놀라 지은이를 일으키려고 했다. 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일어나. 어머니, 저 정말 잘못했어요. 지은이의 목소리는 울음범벅이었다. 목걸이 찾았어요. 선영 씨의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어디서? 드라이클리닝 맡긴 옷 주머니에서. 제가 깜빡하고 넣어둔 채로 클리닝에 맡겼어요. 지은이는 계속 울며 말을 이었다. 어머니를 그렇게 의심하고. 정말 죄송해요.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할지. 선영 씨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한 달 동안 겪었던 모든 서러움과 억울함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그래서 지금 와서 말하는 거야? 어머니, 한 달이야. 한 달 동안 내가 얼마나. 선영 씨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인지 서러움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북받쳐 올랐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무서웠어요. 비싼 목걸이라서. 그리고 임신해서 감정 기복도 심하고. 그게 핑계가 되니. 선영 씨의 목소리가 폭발했다. 내가 무서웠다고. 그럼 내 마음은 어떨 것 같아. 내가 얼마나 억울했는지 알아. 지은이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평생 그런 의심 받아본 적 없는 사람이 갑자기 도둑 취급 당했을 때 기분이 어떨 것 같아. 죄송해요, 어머니. 죄송하다고 다 되는 줄 알아. 선영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눈물을 흘렸다. 내가 너희한테 뭘 잘못했다고. 그런 취급을 받아야 했어. 그날 밤 민호도 함께 와서 가족이 모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은이는 계속 사과했고 민호도 엄마에게 깊이 사과했다. 엄마, 저도 잘못했어요. 엄마 마음을 더 헤아리지 못했어요. 민호야, 엄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을지 생각해보니까 너무 죄송해요.
선영 씨는 아들의 사과를 들으며 조금씩 마음이 풀렸다. 하지만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지은아, 내가 나를 그렇게 생각했다는 게 제일 속상해. 어머니,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목걸이가 너무 비싸서. 돈 문제가 아니야. 신뢰의 문제지. 지은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정말 죄송해요. 선영 씨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말했다. 지은아, 나도 너무 서운했지만 내가 임신 중이라는 것도 이해해.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 네, 어머니. 그리고 비밀번호 다시 알려드릴게요. 반찬도 다시 부탁드려도 될까요? 선영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하자. 그날 이후로 선영 씨와 며느리 사이의 관계는 서서히 회복되어 갔다. 완전히 예전과 같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몇 달 후 건강한 손주가 태어났을 때 선영 씨는 산후조리원에서 지은이를 돌보며 생각했다. 가족이란 이런 것이구나. 상처도 주고받지만 결국 서로를 용서하고 품어주는 것. 선영 씨는 갓 태어난 손주를 안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힘들었던 한 달이 있었기에 지금의 평화가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다. 우리 손주야, 할머니가 맛있는 이유식 만들어줄게. 하지만 이번에는 며느리에게 미리 물어보고 나서 할 일이었다. 선영 씨는 그동안의 일을 교훈 삼아 좀 더 조심스럽고 배려 깊은 시어머니가 되기로 마음먹었다. 가족 간의 오해와 갈등, 그리고 화해. 그 모든 과정을 거치며 이들은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